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은 에세이를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잘 쓴 칼럼 에세이 한 편을 분석하면서 이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왔을까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보면서 그럼 우리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사건, 평범한 일, 이거를 어떻게 하면 글로 연결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소설가인 손홍규 소설가의 칼럼을 하나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가슴으로 듣는 소리라는 칼럼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대학교 때 친구 자취방에 좀 얹혀서 산 적이 있었는데, 이 자취방은 뭐 단칸방이겠죠. 근데 이 벽이 좀 얇았는지, 그 주인집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사시는 방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벽 넘어서 이제 서로의 말소리가 이렇게 조금씩 들리는 그런 집이었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는 나가고 나서 이 글쓴이가 원래 이렇게 좀 편도선염이 좀 있는데 편도선염이 갑자기 이렇게 오면 이제 부으면서 열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 몸살도 오고. 그래서 이제 그 방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는데 이 앓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제 본인 집에 갖고 있던 상비약을 챙겨 와가지고 해열제 같은 거 이제 이 작가한테 주고 가죠. 그러니까 그걸 먹고 이제 다 나았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또 할아버지가 또 좀 편찮은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119를 불러가지고 할아버지를 이제 병원으로 잘 모셨던 이러한 사건이 한번 있었대요. 근데 뭐 이게 뭐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특별하다면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이거하고 유형은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여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벽 너머로 나의 앓는 소리가 들리는데 주인집에서 약을 주고 갔다.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일 수도 있는 이런 일을 가지고 누구는 글을 한 편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뭐 에세이를 쓰거나 칼럼을 쓰거나 또는 내 책을 쓰게 되면 이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또는 내 직업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글을 쓸 거냐 이거죠. 자, 일단은 이제 이게 바로 중심 소재예요. 이제 글을 쓰게끔 불을 당긴 소재. 그러니까 화제라고도 하고 씨앗 소재라고도 해요. 뭐 토픽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거죠. 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다가 편도선염이 와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벽 너머로 앓는 소리를 듣고 주인집 할아버지가 약을 주고 가셨다. 이게 이제 중심 소재잖아요. 화제. 근데 이게 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것만 쓰면은 이거는 그냥 뭐 일기라고도 할 수 있고 그저 그냥 뭐 글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작품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수준 높은 글을 쓰고 싶잖아요. 이게 글이 되려면 이 소재로부터 뭐가 나와야 된다? 의미가 나와야 돼. 의미. 그죠? 주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어떻게 요 두 줄짜리 소재를 최소한 한글 워드 한 페이지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지만 주제가 일단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만 쭉 기술하면 이거는 글은 글이지만 이제 작품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소재가 글이 되려면 일단은 주제가 나와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평범한 사건에서 주제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이런 두 가지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첫째는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갖고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현상을 보면 항상 그 현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현상의 올바른 상태는 뭐지? 이거의 기대 상태는 뭐여야 되지?
이 현상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되지? 이걸 항상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어떤 사건을 보거나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이거의 바람직한 건 뭐여야 되지?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지금 이 현상이 바람직한 것과 거리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거의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름의 해법을 생각해 보면 현상, 원인, 해법 이렇게 세 개의 묶음으로 글을 쓰면 하나의 에세이, 칼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소재를 글로 연결시킨다. 그러려고 주제를 끄집어낸다. 그러려면 항상 문제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는 항상 인간 중심 사고를 하면 좋아요. 어떠한 현상을 보면 그 현상에 대해서 인간다움 또는 사람과의 관계 또는 인간의 행복과 연결 지어서 항상 질문하는 습관 이걸 들여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이 일이 정말 인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인간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지? 이게 내 행복에 어떠한 좋은 영향, 나쁜 영향을 미치지?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개요, 현상, 의미 아니면 뭐 인용, 현상, 의미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어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그래서 평범한 소재로 글을 쓰려면 항상 평범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의 올바른 상태는 뭐지? 를 질문해 본다. 또는 지금 이 현상에서 내가 발견해낼 수 있는 인간다움 또는 관계 또는 행복은 뭘까? 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까 그 할아버지께서 벽 너머로 소리를 듣고 약을 갖다 주고 간 이 평범한 사건에 대해서 이 작가가 인간 중심 사고를 한 결과 끄집어낸 주제는 뭐다? 바로 타인의 고통은 가슴으로 들린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은 귀로 들린다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린다라는 주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보자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 화제는 이거예요. 소재. 글을 쓰게끔 불을 당긴 소재는 벽 너머로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 할아버지가 준 상비약. 이게 이제 불을 당긴 소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주제를 전달하고자 한다? 타인의 고통은 가슴으로 들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끄집어냈다고 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구조로 엮어내고 그 구조별로 어떠한 소재를 배치하고 그 배치한 소재들은 어떻게 살을 붙여서 최소한 한글, 워드 한 페이지 이상의 글을 쓸 거냐. 워드 한 페이지 이상 되면 보통 뭐 원고지 5매, 뭐 천자 이상의 글이라고 하는데 그쯤은 써야 또 글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작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사건은 뭐냐 하면 사건에 대한 소재는 편도선염, 상비약, 119 이게 소재예요.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글을 쓰지? 이제 소재 확장인데요. 뭐 조금 이따 얘기하고 요러고 나서 구조는 사건과 의미인데 의미에 가서는 가슴으로 듣는 소리다 라는 이 주제를 전하자. 그럼 요렇게 가지고는 양을 못 늘리니까 이 사건이라는 단락에서는 이 사건을 좀 서술하자. 그래서 그 사건을 이렇게 복기해 본 거예요. 해봤더니 나는 원래 편도선염을 좀 자주 앓는데 그러고 나서 이 아픈 증상을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이 났다, 어떻게 했다, 그래서 뒤척였다, 뭐 이불을 뒤집어 썼다, 뭐 이런 걸 써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끙끙대는 소리를 냈더니 뭐 벽 너머에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왔다. 괜찮냐? 이건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상비약을 주고 가셨다. 그리고 나중에 119로 내가 도움을 드린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조금 서술하자. 이렇게 아마도 연습장에다가 간단하게 구조를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슴으로 듣는 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을 쓸까? 첫째는 일단 설명을 좀 하자. 내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지? 그거에 대한 계기를 조금 설명을 해주자. 그리고 의미 부여한 내용. 사람은 타인의 고통받는 소리에 예민하다.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열려 있어야 들린다. 이 얘기를 마지막에 조금 써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써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 단순한 글이 되니까 조금 더 글을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글을 조금 짜임새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나 더 넣어줬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자취방의 노부부를 만나게 됐는지, 그래서 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게 된 이야기, 어찌어찌해서 내가 이 집에 갔는지, 그리고 처음에 내가 느꼈던 그 노부부의 인상, 이런 거를 초반에 조금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노부부가 조금 뭐 딱딱한 인상이었는데, 이렇게 해주면 또 이 글은 또 어떻게 보면 반전이 있는 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는 이렇게 화제를 뽑아내고 그리고 화제에서 주제를 도출한 다음에 요 화제와 주제로 어떻게 한 페이지 이상의 글을 쓸까 생각해 보니까 도입, 사건, 의미라는 구조로 가자. 도입에는 요렇게, 사건에는 이렇게, 그리고 의미에는 이러한 소재를 쓰자. 근데 요거 가지고는 글이 너무 빈약하니까 이거를 문장으로 늘리려면 뭘 써줄까 했더니 이제 소재를 확장한 거예요. 이렇게 소재를 확장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전문을 한번 볼게요. 처음 도입입니다. 배경 정보, 어떻게 갔는지, 처음에 내가 느꼈던 인상은 뭔지를 조금 써주자. 라고 하고 글을 썼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도입입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분들이 있다. 대학 시절 잠깐 얹혀 살았던 친구 자취방의 주인 노부부였다. 그 집에 들어가던 날 나는 예의를 차리기 위해 우선 노부부를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주인 노부부의 성격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단아하고 정갈하게 꾸며진 거실 한가운데에 엉거주춤 선 채 꾸벅 인사를 드렸다. 주인 노부부는 별다른 말이 없었고 노려보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다. 친구에게 들어 은퇴한 교육 공무원이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마주 대하고 보니 교육 공무원이 아니라 사법 공무원이 아니었을까 싶었다. 노인의 근엄한 얼굴과 그에 못지않게 위험이 서린 노부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나는 단번에 기가 죽었다. 눈에 거슬리는 짓이라도 했다간 쫓겨날 게 뻔해 보여 단칸방 벽 넘어가 노부부의 거실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말소리조차 죽이며 지냈다. 자, 이렇게 도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시작할 때 사건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배경 정보, 묘사, 내가 어떻게 이 집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내가 처음 느꼈던 그 노부부의 인상, 그리고 노부부의 성격을 반영하는 집의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딱 해주고 이 노부부가 좀 딱딱한 인상이었다라는 걸 처음에 이제 복선처럼 깔았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은 이제 반전을 주는 효과도 가져오잖아요. 자, 이렇게 도입을 이렇게 글을 이렇게 늘려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건을 이제 묘사를 해주는 거죠. 사건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그냥 쭉 시간 순서대로 서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내가 복기를 해가지고 서술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는 편도선염을 자주 앓는다. 그리고 아픈 증상을 조금 설명해 줘야지. 그리고 끙끙대는 소리에 벽 너머에서 할아버지가 똑똑했던 상황을 조금 묘사해 줘야지. 그리고 상비약을 주고 가고 119를 불러서 내가 도움을 드렸던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써야지. 이렇게 잡아놓고 큰 줄기를 이렇게 잡아놓고 글을 쓰는 게 훨씬 나아요. 머리로만 그때 그 사건을 내가 쭉 서술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번 볼게요. 20대 내내 나는 연례 행사처럼 한 해에 한 번씩 편도선염을 앓아 고열에 시달리곤 했는데 그 시절이 연례 행사가 시작될 무렵이었던 듯하다. 친구는 학교에 가버렸고 몸살기가 있어 혼자 방에 남았던 나는 점점 열이 올라 온몸이 뜨거워졌다. 그러는 동안 내내 눈을 감고 있었던 이유는 눈을 뜨면 눈앞이 빙빙 돌아 더 어지러운 것 같았다. 그렇게 잠들지는 못하고 눈만 감은 채 열에 시달리는 동안 낮이 깊었고 일상에서 생겨나는 자잘한 소음들이 파도처럼 내 귓가로 다가왔다. 다가왔다 멀어지길 되풀이했다. 노부인이 외출하는 소리도 들려왔다. 약국이라도 다녀와야지 하는 생각만 가득했지 몸이 움직여주질 않았다. 잠깐 뒤척이기라도 하면 바닥에 닿거나 쓸린 몸의 어느 부분이나 눌린 팔뚝 따위가 아파서 절로 끙 소리가 났다.
서울살이가 처음이었던 나는 서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이런 게 바로 타향살이라는 거구나 싶었다. 무엇보다 결국 혼자라는 생각 탓에 잔뜩 주눅이 들었던 나는 다시 몸을 뒤척이다 신음을 냈는데 곧이어 똑똑똑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벽 너머 저쪽 거실에서 노인이 노크를 한 거였다. 아무래도 조용히 하라는 뜻인 듯했다. 나는 속으로 노인네가 귀만 밝아서는 하며 투덜대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 조금 뒤 다시 똑똑똑 소리가 들렸다. 무척 조심스럽고 예의 바른 두드림이었고 문득 그 소리가 무얼 뜻하는지 깨달았다. 괜찮냐고 묻는 뜻이라는 걸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괜찮다는 의미로 벽을 조심스레 3번 두드렸다. 그날 오후 외출해서 돌아온 노부인이 단칸방으로 찾아와 상비약에서 골라온 몇 가지 약을 내게 주었다. 그 약 덕분인지 부었던 편도선도 이틀 사이에 가라앉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어느 한가했던 오후 나는 방에 누워 천장에 문의를 헤아리다가 벽 너머 거실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신음이었다. 노부인은 외출을 했으니 노인의 신음인 게 분명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벽을 똑똑똑 두드렸다.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다. 나는 후다닥 뛰어나갔다. 노부부 집의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단아하고 정갈한 거실 한가운데 노인이 쓰러져 있었다. 119에 전화를 걸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노인이 병원으로 실려가고 다행히 노인은 때를 놓치지 않아 고비를 넘길 수 있었고 며칠 뒤에는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사건을 시간순으로 쭉 묘사했죠. 서술을 한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사건이라는 중간 단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 의미를 부여한 단락인데 어떻게 쓰고자 마음먹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조금 써주고 의미를 부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써주자. 이렇게 뼈대를 잡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니까 노부인은 말없이 과일이 든 바구니를 우리 자취방 앞에 놓아두었다. 나는 친구와 함께 그 과일을 먹으며 분명 노쇠해진 탓에 귀가 어두웠을 노인이 어떻게 내 신음을 들을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고, 사람이란, 그러니까 그게 누구든 사람이란 다른 어떤 소리보다 고통받는 타인의 소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음을 알았다. 설령 귀가 먼다 해도 그 소리는 가슴으로 듣는 것이기에 듣지 못할 수가 없다. 이 신비로운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로 치부하며 살아가는 그이들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다. 이러고 글이 끝났죠. 자,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 자취방에 얹혀 살았고 거기에서 그저 벽 너머로 할아버지가 내가 아픈 소리를 듣고 이제 약을 갖다 주고 간 사건. 그 일로 이렇게 아름다운 에세이 한 편을 써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분이 이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설명했지만, 자, 평소에 항상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살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갖고 살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할머니가 나에게 주고 간 그 약, 아니, 그때 이 두 분들이 귀가 안 좋을 텐데 어떻게 이 소리를 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해보니까, 그래. 항상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아, 저게 아프구나로 받아들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 소리를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은 거네. 라는 의미를 부여해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재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글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글은 어떻게 쓴다? 이렇게 구조를 잡아놓고 구조 잡고 소재 잡고 이 소재에 어떻게 살을 붙일까? 소재를 이렇게 확장해 놓고 이거를 분명히 어느 노트에다가 써놓고 이걸 봐가면서 글을 쫙 연결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글은 이렇게 쓴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게 손홍규 작가의 가슴으로 돋는 소리라는 에세이를 통해서 한번 글을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이렇게 평범한 사건이 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번에 책 소개 하나로 다음에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